3,600만 원. 그게 최순철 씨가 아파트를 팔고 손에 쥔 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에게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2억 4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매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왜 최 씨가 2억 4천만 원을 토해내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판례인 사이트 365입니다. 오늘은 집을 팔았다가 오히려 수억 원을 물어낸 실제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임차인이 법인일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영상이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말 대구에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최순철 씨. 그는 이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한국감정원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죠. 2019년 7월 최 씨는 공인중개사 박재성 씨의 중개로 이 아파트를 2억 7,600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매수인은 한 주식회사.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다. 임대차 보증금 2억 4천만 원. 최 씨의 계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2억 7,600만 원에서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빼면 딱 3,600만 원. 임대차는 매수인이 알아서 승계할 테니 나는 차액만 받으면 깔끔하게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2019년 7월 15일 최 씨는 3,600만 원을 받고 매수인 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국가공적장부에 집 주인이 바뀌었다고 공식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법적으로 이 아파트의 주인은 최 씨가 아니라 매수인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회사는 임차인 한국감정원과 아무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불과 한 달 만인 2019년 8월 21일 이 아파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파트는 여러 손을 거쳤고 결국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의경매라는 게 뭐냐 하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강제로 팔아버리는 절차입니다. 이 아파트도 그렇게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2021년 5월 낙찰자가 최종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끝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2월 한국감정원은 미리 가입해뒀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한국감정원에 2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최순철 씨에게 구상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구상금이란 대신 갚아준 돈을 원래 책임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줬으니 원래 책임자인 최 씨가 갚으라는 겁니다. 최 씨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왜 내가 보증금을 물어내야 합니까? 2021년 2월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보험회사에 2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최 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상고도 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2022년 3월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3,600만 원 받고 집을 팔았는데 2억 4천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왜 최 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하려면 중요한 법률 개념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임차인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차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을 빌려 사는 개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개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들어간 상태에서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마치 배의 선장이 바뀌어도 이미 탑승한 승객은 그대로 타고 있는 것처럼 새 선장이 승객에 대한 책임을 자동으로 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법인이면 완전히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인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서 법인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 책임이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방식이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달라집니다. 최 씨 상황을 먼저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면책이라는 말은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되려면 임차인이 직접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 집주인한테 앞으로는 당신한테 보증금 돌려받겠다고 직접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집주인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책임이 깔끔하게 넘어간 겁니다. 두 번째는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서만 약속한 경우입니다. 이걸 이행인수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약속 상대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원래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수인이 대신 갚기로 한 건 두 사람 사이 이야기일 뿐 임차인은 그 약속에 낀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둘 다 책임지는 경우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원래 집주인도 새 집주인도 둘 다 보증금 책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최 씨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임차인 한국감정원은 아무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책임이 완전히 넘어가는 첫 번째는 안 됩니다. 결국 두 번째 이행인수에 불과했습니다. 매수인 회사가 갚겠다고 한 건 최 씨와 회사 사이의 약속일 뿐입니다. 임차인 한국감정원 입장에서는 최 씨가 여전히 책임자였습니다. 집은 팔았지만 보증금 반환 책임은 최 씨 곁을 끝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박재성 씨가 이런 위험을 미리 알려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최 씨는 공인중개사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고 동의가 없으면 보증금 책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걸 설명해주지 않았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인중개사 박 씨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위험 요인과 대비책을 설명하지 않았고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 최 씨는 드디어 공인중개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박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중개행위는 집을 사고 팔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실행위입니다. 복잡한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조언하는 건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이행인수인지 병존적인지를 따지는 것, 이건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것까지 조사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 그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 마세요. 매수인이 다 책임집니다. 이런 말을 했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건 법률사무 영역의 문제라서 책임이 없다는 거죠. 대법원은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파기라는 건 원심 판결을 깨버린다는 뜻이고 환송이라는 건 다시 아래 법원으로 내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고등법원이 놓친 부분을 다시 제대로 심리하라는 겁니다. 최 씨 입장에서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고등법원에서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말을 했는지 그 부분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판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하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보증금 책임이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차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고 임대인 지위 변경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소유권을 넘기세요. 둘, 계약서에 임대차 승계라고 써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승계가 법적으로 완성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득약 하나만 믿다가 최 씨처럼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셋, 공인중개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보증금이 크고 임차인이 법인인 복잡한 거래라면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으세요.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넘어갔다가 수억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인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거나 팔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이런 위험을 오늘 처음 알게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판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한 줄 정리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다. 계약서, 특약만 믿지 말고 임차인 동의와 변호사 자문을 반드시 받아라. 판례인사이트 365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 이야기를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